며칠 후 민수 씨를 다시 만난 건 제주도였습니다. 민수 씨가 앞치마를 둘렀네요. 저 해물 맞으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제주도까지 아르바이트 원정을 온 민수 씨.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찐만두, 문어. 네. 만두국 2개 나와요. 네. 국물. 젊은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잔뼈가 굵어서인가 야무지게 일을 잘하네요. 안 힘들어? 어제보다 좀 바쁘네요. 주말이라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른 식당 아르바이트와 다르게 여기선 장작 불 때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진한 국물의 맛의 비결이 이 군불 조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엄청나요. 계속 오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요즘 시국이 이렇다고 해도 오시긴 오는 것 같아요. 30분마다 한 번씩은 나와가지고 봐요. 그래야 이제 불 꺼지기 전에 또 이렇게 넣고. 적당한 불 온도는 이제 어제 팔팔 끓여주고 계속 물 빼고 또 팔팔 끓여주고 물 빼고 계속 그렇게 우려내야 돼가지고 나무 다 타면은 또 와서 넣어주고 또 나무 다 타면 와서 넣어주고 이렇게. 일이 손에 척척 붙는 걸 보니 이 집에서의 아르바이트가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1년 전에도 여기서 한 2달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알바를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알바 좀 단기 같은 거 구하기 힘들면은 여기 와가지고 알바 하는데 오늘도 이번 연도도 한 1, 2주일이면 좀 그래도 뭐 숙식 그런 거 다 제공되니까 와가지고 또 부탁 한번 드렸는데 해줘가지고. 점심 피크타임이 지나고서야 처음 앉아보는 민수 씨. 알바요? 특이한 거? 아니 뭐 서울에서는 알바 많이 해봤죠. 이제 뭐 뷔페부터 시작해서 뭐 단순 노무, 뭐 예식장, 뭐 배달, 그 서빙, 뭐 인터넷 관리, 뭐 촬영도 해봤고 한 개수 따지면 30개? 30개 정도? 어렸을 때 알바를 많이 해가지고 서울 일찍 올라왔거든요. 저 7시에 가야 되니까 마감 형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닦기만 할 테니까 형이 꿀 정리해줘요. 알았어. 어디서 하면 되잖아. 의자 위로 올려야 되고 네? 의자 위로 다 올려야 되고 어제 한 대로 왔어요. 알았어. 밤 9시. 바쁜 식당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시간의 중노동이지만 그만큼 보수가 좋으니 굳은 일 마다하지 않습니다. 뭐 갖다 내가 아침에 버려야 돼. 분리수거. 무엇보다 여기가 민수 씨에게 꿀알바인 건 주인장께서 식당에서 숙식을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알겠어? 숙박비 걱정도 없고 밤에는 조용히 편집 일을 할 수 있으니 여기서 열흘 생활비를 벌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조금 아껴야지, 시간 아껴야지. 그래도 돈도 이렇게 알바로 돈도 벌고 그렇지, 이게 제 것도 이거 하고 하니까. 제 어머니는 제가 하는 거 모르시고요. 서울에서 회사 계속 PD 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고 엄청 반대하셨어요. 너 왜 회사 다니고서 편하게 빨리 결혼하고 애 낳고 해야지. 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거 하려고 하냐. 그냥 근데 하고 싶으니까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움은 지금까지도 갖고 있어요. 34살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지금도 두렵고 계속 두려웠어요. 근데
언젠간 해가 뜨겠지. 이제 여러 번 유혹이 있었지만 민수 씨는 청약 통장에 넣어둔 200만 원은 헐지 않았답니다. 그에게 청약 통장은 볕들날을 꿈꾸게 하는 마지막 보루인 모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를 주거권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얼마만한 공간이 필요할까요? 주거기본법에서 제시한 최소 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침실과 기타 시설이 8.2제곱미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화장실과 부엌을 합하면 14.2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공간이 최저 공간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보다 큰데요? 그러나 고시원 평균 면적은 그보다 훨씬 좁은 6.9제곱미터. 이처럼 열악한 공간에 사는 청년 가구의 비율이 9.4%나 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 부동산 스터디 모임입니다. 두 분은 못 오셨는데 대부분 퇴근 후 시간을 내 강의를 들으러 온 청년들.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월세, 전세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해서 이제 꼭 내 집 마련을 그냥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되셨습니다. 네. 지금 뭐 쥐꼬리만한 월급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한 2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발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2년 전에 집을 사던 친구가 3억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 읽어볼까요? 시작. 주택이 부족해요. 특히 어디? 서울과 수도권. 아시겠죠? 조정기에는 어디 투자해야 되냐? 핵심 지역에 투자해야 돼요. 핵심 지역. 아시겠어요? 좋은 놈이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점점 수강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30대, 뭐, 직장인분들, 뭐, 초년생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과거 부모님 세대에는 저축을 통해서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워낙 집값이 치솟다 보니까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약간 불식 좀 시키고자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앞서가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 듣고 수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정보는 직접 현장을 돌며 얻기도 하는데요. 네, 이 물건인가요? 네, 가시죠. 종잣돈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새거네. 적당한 집을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여기가 이제 좀 진영 씨가 접근하기 좋은 20평대 구조로 돼 있고, 네. 이쪽이 30평대 구조로 돼 있어요. 이쪽이 굉장히 볕도 잘 들고 좋은 거 같네요. 평형 때도 진영 씨한테 네. 딱 맞을 거라고. 혹시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게 가격대가 좌절하지 마시고, 9억이 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너무 네. 막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이렇게 처음부터 정상 올라갈 때도 네. 이렇게 한 발짝씩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급해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는.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가 직장인 진영 씨에게 새로운 길을 소개해 줍니다. 그 정부에서 나온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어플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거를 딱 들어가 보면은, 네. 여기에 신혼부부, 청년, 일반. 그럼 이제 우리 진영 씨는 청년이잖아요.
그럼 청년 마이홈에 들어가면 정부가 지금 주거복지 상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진영 씨가 소득이 얼마, 자산이 얼마, 통장 얼마 불입, 그럼 거기에 맞는 주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수도권. 자,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죠? 저는 행복주택이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나왔어요. 행복주택. 그래서 4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최대 면적 18평 정도 되는 주거 공간을 정부가 이제 임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주냐면은 지영 씨 같은 청년의 기준은 이제 정책 그 연령대는 39세까지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대학생이라든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취준생도 가능합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진영 씨. 새로운 희망을 만났습니다. 사실 주택 청약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층에겐 불리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이용한다면 너무 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싹을 틔워봅니다. 청춘은 저마다 속도도 목적지도 다른 기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이 아파트만 보고 청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 대신 보다 다양한 꿈이 존중되는 청춘의 집이 있으면 어떨까요? 기찻길 옆에 세워진 이 행복주택도 젊은 꿈을 응원하는 청년의 집입니다. 기찻길 옆에 바로 있는데 또 공간이 또 떨어져서 그 위에 아파트가 올려져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주변이 대학가인 이곳은 362가구의 둥지입니다. 이런 행복주택은 청년에게 80%,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각각 10% 비율로 제공되는데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범위의 임대료를 내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세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회 초년생일 때 제가 들어올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꿈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올해도 이런 행복주택이 25,000호나 더 지어진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전히 무주택 가구가 많은 현실에서 최근 2년 공공주택과 주거 지원을 꾸준히 늘려가며 주택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누군가한테는 아마도 좀 안정감을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불안한 미래를 꿈꾸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정된 바탕에서 불안한 미래를 꿈꾸는, 어쨌든 꿈을 꾸는 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표현한 건데, 근데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